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볼까요? 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이슈에 이어서 그러면 도대체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바로 글로벌 현금 부자 기업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어수선할 때 현금 창출력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기업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부자 기업 솔깃합니다. 네. 어디가 있나요? 자료 화면을 좀 같이 보시죠. 지난해 말 연간 실적 기준으로 좀 데이터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글로벌 기업들 가운데 가장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어딘가요? 애플이네요. 네, 애플이죠. 우리 돈으로 약 243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나이키 회사를 한 번에 통으로 이제 인수를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로 본다면 뭐 이제 우선주 빼고 시총 2, 3, 4위 기업 3개 기업을 한 번에 통으로 살 수 있는 규모인데요. 예. 이외에 이제 나머지 기업들 뭐 100조 원 이상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메타가 57조, 인텔이 한 34조 원 가량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현금성 자산 말고도 또 다른 지표로 기업들을 선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잉여 현금 흐름 FCF라는 지표인데요. 자료 화면 하나 좀 보여주시죠. 공감되시나요, 앵커는? 월급님이 네, 뭐 종종 있는 일이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매달 있는 일인데요. 예. 이렇게 월급 들어오자마자 뭐 하루도 안 돼서 카드값이며 뭐 보험료며 이렇게 쭉쭉쭉 빠져나가는 경험 다 해보셨을 법합니다. 카드를 많이 쓰나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이 많으면 좀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내고 뭐 설비 투자하고 각종 비용에 좀 돈을 쓰고 났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현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나타내는 지표가 이 FCF 미래 현금 흐름이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계로 따지면 이제 뭐 가처분 소득이다 이런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이제 필요한 곳에 다 쓰고 나면 현금이 얼마나 남느냐 이걸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FCF를 통해서 현금 창출력을 실제로 좀 따져보면 어떤 기업들이 꼽혀요? 지난 1년간 S&P 100 그리고 나스닥 100 기업 내에서 현금 창출력 상위 기업들을 추린 자료가 있었는데요. 한번 좀 같이 보시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버크셔 해서웨이, JP 모건, 뭐 오라클, 메타 플랫폼즈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은요, 이 매출액의 적게는 20에서 40% 가량을 잉여 현금 흐름으로 창출하고 있었고 이외에도 좀 자료 화면에서는 빠져 있지만 뭐 모건 스탠이나 웰스파고 등 대표적인 금융주들도 거론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1위에서 4위까지는 앞에 현금 자산이 많은 기업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앞서 김 기자가 이제 글로벌 증시가 어수선할 때 이렇게 현금 창출력이 높은 기업들이 투자 매력도가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이 좀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좀 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오른다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돈 구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의미다 보니까 실적이 좋지 않았던 기업들은 아무래도 대출 받기도 어려워지고 도산할 위험도 높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유 현금이 많고 현금 흐름이 탄탄한 기업들은요, 상대적으로 좀 투자에 덜 제약을 받습니다. 굳이 이런 금리 인상기에 뭐 외부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금리 인상기에 좀 다소 휘청이거나 제자리 걸음하고 있을 때 기업 인수도 하고 뭐 투자도 하면서 더 앞으로 더 쭉쭉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 AI 뮤직이라는 스타트 기업을 인수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비디오 게임 제조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등 굉장히 활발하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초부터 이 클라우드나 광고 기술, 사이버 보안 등 여러 분야에서 회사들을 대거 좀 사들이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흐름을 끊기지 않고,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좀 끊기지 않고 또 다른 사이버 보안 회사 인수도 현재 추가로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다 이런 이유가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어떤 게 있어요? 주주 친화 정책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주가가 지금처럼 쭉쭉 빠지고 있을 때 아무래도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뭐 배당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좀 자료 화면을 한 번 더 보시면 주주 환원 상위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 앞서 보셨던 이 FCF 상위 기업과 좀 맥을 같이 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는 게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결국 이제 기업이든 개인이든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해지는 그런 시대로 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뉴스카페 오늘이 마지막 순서인데 네. 김보미 기자 그동안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 글로벌 경제 소식 잘 전해줬습니다. 뭐 소감 한마디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요. 네,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뭐 속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뭐 저는 마지막은 아니니까요.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